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미국 증시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옹의 가장 유명한 투자 조언 하나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I will tell you how to become rich.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Close the doors. 문 닫고 너만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두려워하라. 다른 이들이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요.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그리고 욕심을 내라. 다른 애들이 공포에 덜덜 떨고 있을 때 너는 욕심을 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워렌 버핏 옹께서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유명한 조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2년간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근 며칠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이제는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 즉 주가는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트에 나와 있는 이 선을 주식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엄연히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주가가 결정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매라고 볼 수가 있죠.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엄연히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막연히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추상적으로 선이 꼬꾸라지는 모습만 보고 그냥 주식을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에 극심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그 상황을요, 영어로는 capit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영어의 뜻이 뭐냐면 다 포기한다, 항복한다, 다 던지고 나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capitulation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보통 반등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극심한 공포감이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포기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capitulation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공포감이 와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도 더 이상 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사람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살 사람만 존재하고 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 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가 어떻게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될지, 언제부터 반등하게 될지 이를 제가 이제 예측할 능력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제넘는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따라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돼서 커다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방송에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시무시한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등장할 기사의 내용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총 10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방송 초반에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에너지를 북돋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의 예측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4일 화요일 보내드리는 미주원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요, 일요일 날 발행된 기사고,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10명의 엘리트 인베스터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의 대가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 아티클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이 미국 증시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의 서두를 조금 읽어보면요. 마이클 버리라든지 제레미 그랜섬, 굉장히 좀 비관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부 투자의 대가들이요. 지금 그들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데, 스터번 인플레이션, 굉장히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 잘 가지 않죠.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통스러운 리세션,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과 다른 자산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 전문가들은요, 아마도 굉장히 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착신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최대 수치인 8.6%로 5월 달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19% 그리고 28%나 각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따라서 만약에 2분기에도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되고, 그러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리세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이 기사에 등장하는 10명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 인베스터들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볼 전문가의 의견은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5월 달 말에 어떠한 경고를 했냐면요. 폴링 스톡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우스 세일, 주택의 판매가 갑자기 이제 좀 감등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어떠한 기억이 났냐면, 예전에 하우스 버블 버스팅이 기억이 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연상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2008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지금 비행기가 잘 나가다가 이제 떨어져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이 그 비행기 추락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연착륙, 경착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리세션이 찾아오고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 잘 조절을 해서 이제 잘 착륙을 하게 되면 연착륙,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착륙을 하게 되면, 따라서 경제의 피해가 좀 돌아가면 경착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마이클 버리가 보는 모습은요, 경착륙도 아니고 그냥 착륙을 못하고 파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고가 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빅숏으로 유명해진 이 전문가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걸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미국 국민들이 저축을 적게 한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리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꽁꽁 좀 숨겨놨던 그런 현금들이 있는데, 이 현금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현금이 다 떨어지면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 미국 국민들의 컨슈머 스펜딩, 즉 지출이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지출이 건강한 이유가 팬데믹 때 모아놓은 현금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러한 지출이 줄어들게 될 거고, 또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어닝 역시도 급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비자들의 리셉션 그리고 기업들의 어닝이 곧 감소할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클 버리가 보는 모습은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미국 증시의 폭락을 예측하셨던 뭐 대표적인 비관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레미 그랜섬이 예측하고 있다. 주식이 텀블 퍼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폭락을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경제는 리얼텀 리세션이니까 가까운 미래에 리세션이 시작될 거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걸쳐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MO라는 기관을 창립한 공동 창립자고요. 그리고 시장의 히스토리언이라는 이제 역사 전문가죠. 자, 이분은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온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쉽게 치유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레이버 쇼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뽑지 못해서 제대로 이윤과 매출을 나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원자재나요.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금속 원자재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완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좀 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화석 연료 있잖아요. 이 화석 연료가 최근 들어서 그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러한 추세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인플레이션의 이슈는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망을 이번에 제레미 그랜섬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데이빗 에인혼입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요. Federal Reserve, 연준이 지금 도구가 없다. 따라서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방법이 없냐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만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준에서 해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연준은 블러핑을 하고 있다. 블러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별다른 패도 없으면서 이렇게 뻥카 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뻥카를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보스인 데이빗 에인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빨리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는요, 그레주얼한 인트레스트 레이트 하이크를 하고 있다. 자, 그레주얼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의 계획에 따르면 0.5%, 0.5%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올려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잡을 수가 없다. 자, 어떠한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이렇게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서 차량이 이제 총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스크림 푸는 스푼으로 계속해서 파낸다고 해서 이게 클리어될 리가 없다.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또한 뭐라고 더 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굉장히 좀 와이즈한 방법이 하나 될 것이다. 지금 금에 투자하면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극심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폐의 가치,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계속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금에 투자하면 적절한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데이빗 에인헌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등장하는 투자의 대가는 스탠리 드렁큰 밀러입니다. 자, 스탠리 드렁큰 밀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highly probable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이번에 펼쳐지고 있는 베어 마켓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요, 결코 리세션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뭐 4%, 4.5%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리세션을 겪지 않고도 이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진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5% 이상까지 올라갔던 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요, 결국 리세션이 있어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이러한 그 경제적인 힘겨움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에셋의 버블, 즉 자산이 버블이 낀 게 굉장히 좀 규모가 너무 커졌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대단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컨플릭트,
그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차이나 쪽이 또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차이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차이나인데 이 차이나 쪽이 러시아와 동시에 지금 막혀버리면서, 왜냐하면 코비드 바이러스를 완전히 지로 폴리시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 너무 극심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의 정책을 펴면서 경제를 많이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리세션은 꼭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드렁큰 밀러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또 계속해서 떨어진다는데 너무 많이 베팅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의 베어 마켓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굉장히 좀 경험이 풍부한 그런 투자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베어 마켓에 베팅을 하고자 너무 마켓의 하락에 심하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랠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머리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좀 극심한 표현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해서 좀 안심하고 시장의 하락에 심하게 베팅을 하면요, 결국 주시장은 항상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등이 언제쯤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급진적으로 이제 시장이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많은 손실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혹시 SQQQ 같은데 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드렁큰 밀러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입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요, Rising Interest Rate,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기를 리세션으로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이분 역시도 리세션이 발생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빌리언이에요, 억만장자죠. 칼라일 그룹의 코-파운더니까 공동 창립자인데요. 이 억만장자는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기회가 올 거라고 지금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박앤세일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줍줍할 수 있는, 이렇게 주워 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톡 마켓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올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곤두막질 찔 때 많이 매수를 한 사람이야말로 가까운 미래에 많은 돈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의견은요, 톰 시블이라는 분이 안겨주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실 전문 경영인이 맞죠. 자, 톰 시블은 C3AI의 CEO인데요. 자, 이분이 예측하기로는 시장이 굉장히 리틀 럭키할 것이다. 럭키는 이제 우리가 자갈밭을 운전하고 갈 때 굉장히 쿵쾅거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지 않게 어려운 변동성이 많은 그런 길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넥스트 커플 오브 이어지니까 한 앞으로 2년 정도는 그렇게 힘들 것이다. 따라서 만만치 않은 투자의 여정이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테크 쪽의 빌리언웨어, 억만장자이자 C3AI의 CEO,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시장은 투자 환경이 어떠냐면 퍼펙트 스톰이다. 완벽한 폭풍이다. 이 퍼펙트 스톰은 보통 무슨 얘기냐면 뭐 빠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은 모두 다 지금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미국과 유럽 쪽에는 리세션이 일어날 그런 징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은 모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파이오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8%는 라퍼블이다. 그래서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별거 아니냐면 현재 얼마나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연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8% 이상까지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 어떤 점을 강조해 주고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하이어링 프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용을 증지하는 거죠. 누가 고용을 중지하고 있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 둘씩 드디어 사람 뽑는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경로절감에 나선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깨지기 바로 전의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그 전 상황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돈 피츠패트릭입니다. 이분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CIO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소로스 머니 매니저인 CIO가 이번에 뭐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이코노믹 슬럼프, 같은 얘기입니다. 리세션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텀라인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겠다. 결론은 뭐냐면 리세션은 inevitable이다. inevitable는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리세션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It's a matter of when. 그러니까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다. 그래서 이 리세션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오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이 리세션이 온다는 것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주가는 그것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곧 폭락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피츠패트릭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컨슈머들,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상황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봐도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쇼핑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소비자의 심리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이 좀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세션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2022년에 리세션이 오기보다는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내년 정도에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크립토커런시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크립토커런시가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머무를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가상화폐가 현재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조금은 좀 특색 있는 조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투자의 대가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의 조건들,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다. 어떤 것도 지금 비유하기가 어렵다. 뭐 연상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도 있었죠. 거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전쟁도 일어났죠. 거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라이벌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라이벌리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가 형성돼 있었다. 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베테랑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빌리언웨어, 억만장자인데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코노믹 다운턴, 즉 리세션이 만약에 오게 되면요,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 그들 자신을 너무나 좀 오버 익스텐디드 했는지,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이 굉장히 붐을 이룬 당시에 부채를 활용을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타이드가 고우즈아웃하면, 타이드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썰물, 밀물이라 그러죠. 만약에 이제 썰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워렌 버핏이 해준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밀물이 끝나고 썰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가 적절한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건강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크라는 투자 전문가가 이번에 트럼펫까지 불면서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사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겐 헌터, 즉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줍줍하고자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고 무섭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좋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로버트 허저백의 의견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자,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폭스 비즈니스와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로버트 허저백은요, 샤크 탱크라는 리얼리티 쇼가 있거든요. 미국의 ABC 방송인가 거기서 방송하는 리얼리티 쇼인데요. 투자 관련 리얼리티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CEO가 등장을 해서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달라. 이러면 이제 여기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자기의 자금을 투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투자 자금을 뭐 늘려나가는 이러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사이더스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30%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S&P 500까지도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3월 달에 이제 주식이 완전히 폭락했을 정도 그 정도까지도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re are a lot of FUD in the market. 지금 시장에는요, FUD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F는 fear, 공포감이고요. 그리고 U는 uncertainty,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D는 doubt입니다.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주식 시장에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팽배함으로써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대규모 기업들은 자금력이 굉장히 좀 풍부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을 뽑기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비즈니스를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람을 뽑아놔도 이 출근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자기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어려운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볼 대가의 목소리는 케빈 오리얼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굉장히 유명한 셀리브리티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른 탑 인베스터와 달리 좀 다른 의견을 주어주고 있는데요. 케빈 오리얼 같은 경우는 downplayed the risk다. 이 리스크, 즉 리세션에 대한 그 리스크를요, 별 이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좀 무시하는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샤크 탱크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오리얼리 펀드의 보스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30개가 넘는 그런 프라이빗 컴퍼니를 그의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빗 컴퍼니라는 것은 상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현재 매출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30개 가까이 되는 그 작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전례 없었던 좋은 캐시플로우까지 현금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작은 회사 한 30개 정도의 기업들의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리세션이 온다 하더라도 예방주사를 맞은 그런 리세션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전에 받았던 스티뮬러스 머니, 즉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안겨줬습니다. 그냥 돈을 뿌려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TV 스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셀리브리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별명이 미스터 원더풀입니다. 그만큼 좀 긍정적인 시장의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뭐 하락장이죠. 지금 사실 조정이라기 보기는 조금 어렵고 베어 마켓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하락세를 이용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개의 기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파이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된 그런 종목들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 선물이다. 따라서 이 선물을 꼭 받아가라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6월 14일 미주온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10분이나 되는 투자의 대가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 역시도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 의견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피 같은 조언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투자 상황에 의해서 해석이 달리 돼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 그리고 많은 시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